안녕하십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A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거든요. 오늘 8일 오전에 공식적으로 선임이 됐고 어제 이제 내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 급하게 찍느라고 이렇게 저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내정이었는데 오늘은 선임이에요. 이제 진짜로 뭐 이거 장난 아니고 꿈 아니고 이제 뭐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최종 결정은 그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최종 후보가 3명이었고 2명의 외국인 감독 만난 다음에 한국 돌아오자마자 홍명보 감독 찾아가서 만나서 최종 이제 수락했겠죠. 이임생 이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이유에는 대표팀의 철학에 맞는 게임 모델이 있었다고 해요. 그 최근에 대표팀이 뭐 협회에서 앞으로 한국 축구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 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 주도하는 축구 뭐 어쩌고 뭐 압박을 어떻게 하고 패스를 어떻게 하고 그거에 뭐 홍명보 감독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뭐 한국 감독이기 때문에 국내 리그에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뭐 선수들 체크하고 이런 게 좋다.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한테서는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후보군에 비해서 성과가 앞선다. 뭐 울산에서 우승하고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고 그리고 뭐 외국인 지도자가 온다면 또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3차 예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좋다. 그리고 대표팀을 지도한 경험이 많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리고 재택근무 할 일이 없다. 뭐 국내 체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임생 위원장이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줌 미팅 해가지고 3명의 후보를 추렸고 그 중에 홍명보 감독 선택했다. 선택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최종 선택하는 그 지점에서는 회의하지 않고 위원들에게 각자 전화로 홍명보 감독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뭐 다 오케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대충 오늘 이임생 위원장 기자회견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저도 뭐 어떤 판단에 대한 뭐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처음으로 느낀 점은 그 이임생 위원장이 선수 시절에는 굉장히 그런 파이터 수비수 아닙니까? 막 대가리 깨져서 여기 피나도 막 다시 또 대가리 받고 그런데 경기장 밖에서는 좀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독하실 때도 왜 한때 화제가 됐었죠. 막 선수들 이렇게 지도하면서 약간 울컥하는 모습.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약간 울먹울먹 목소리가 떨리고 우는 거 아니야?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거 뭐 과연 어쨌든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을 텐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임생 감독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먼저 홍명보 감독의 선택에 좀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KFA에서 홍명보 감독한테 제안을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몰랐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은 홍명보 감독이 직접 나서서 내가 왜 울산을 뒤로 하고 대표팀으로 가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빨리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어쨌든 뭐 누구도 만나고 뭐 이런 지금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인들 정말 제가 만나본 이래로 대다수는 다른 어느 것보다 대표팀을 향한 마음이 훨씬 크다.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 리그 안에 지금 있는 뭐 어느 팀이든 만약에 이 협회 쪽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간다 했을 때 뭐 리그 팬들에게는 아쉬운 얘기일 수 있지만 거절할 사람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수년간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리그의 입장, 각 구단의 입장으로서는 아쉽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감독이 여러 명이 와서 그렇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던 일이다. 리그의 감독을 대표팀으로 빼가는 거. 뭐 과거에 조광래 감독도 그랬고요. 시즌 중에 이제 대표팀 갔었고, 그 이전에 이제 허정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마침 이제 12월이라서 그렇지, 어쨌든 리그 감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간 거는 맞습니다. 뭐 최강래 감독 사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올림픽 대표팀 감독 하셨던 박성화 감독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협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협회는 어쨌든 송명보 감독을 왜 선택했을까? 뭐 이임생 감독이 선택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협회 안에 계신 다른 분들, 높은 분들의 의중도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홍명보일까? 어쨌든 첫 번째로 현재 대표팀의 기강, 그리고 외국인 감독을 선택했을 때 어떤 재택 논란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하지 않았나. 근데 그 두 부분은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오면 가장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 그리고 축구적인 관점에서 뭐 전술이나 이런 것들, 어쨌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에 가까운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뭐 어떤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트렌드에 굉장히 앞서 나가는 축구보다는 적정선에서 타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광주 같은 느낌보다는 좀 반대되는 팀 같은 축구를 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앞서 나가기를 원했는데, 이거는 근데 뭐 선택인 거니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력강화위원회 그 구성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감독님들이 그 전력강화위원회거든요. 저는 감독 일을 잘하는 것과 좋은 감독을 선발하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바쁜 분들을 좀 다 위원들로 초빙을 해서 좀 전력강화위원회가 과연 이게 잘 돌아갈 수 있었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마지막 회의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뭐 2차, 3차, 5차, 6차 회의할 때 불참자들이 꼭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줌회의에도 참석을 못 하실 분들을 전력 강화위로 초빙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줌 미팅조차 참석을 못 할 거면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랑 뭐가 다른지, 이분들이 그 감독 후보를 나열하는데, 이 사람은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한국 거주가 잘 안 돼서 불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작 회의는 참여 안 한다. 이거 약간 코미디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